자, 그러면 다음 주 구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양옆에는 든든한 매니저 분들이죠. 주머니, 송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저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은 6거래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코스피도 0.02%였나요? 굉장히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의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는 코스피, 코스닥 그냥 일주일 내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좀?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예. 특히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도 사실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까지의 낙폭을 보면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했던 낙폭을 보였던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FOMC 관련된 이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줬었고, 다만 이제 미국도 빠졌고 우리도 같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만 좀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은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조금 그래도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장중에 사실 중화권에 좀 세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BOJ가 이제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갭 초반, 장 초반에 있었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은 일단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점이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주 초반에 실제로 오늘 낙폭을 줄였던 흐름이 이어지면서 실제 반등으로 전환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고 여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고 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바로 주식을 베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요? 라고 깜짝 좀 놀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더 내려갈 것까지 걱정을 해야겠죠? 아직은. 예,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보면은 주요 메이저 수급 외인부터 해가지고 기관까지 계속해서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 1340선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이 높은 금리가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두 가지가 같이 상존해 있는 시점인데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 주축이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까지도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금융주 위주로는 또 수급이 약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 때문에 약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순환매는 돌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과대납포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은 앞서서 이제 그래도 조금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다음 주가 명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이 꽤 오랜 시간 쉬어가는데 해외에서 반등이 이 타이밍에 나온다면 우리가 좀 뒤늦게 그 수혜를 이어서 명절 끝나고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가 문제인데 일단 너무 좀 이번 추석 연휴 또 유난히 길잖아요. 그렇죠. 임시공휴일까지 정해지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또 글로벌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많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 초반에 또 빠질 확률이 있어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있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방어적인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난 그래도 베팅을 하고 싶다. 여유 자금을. 그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 남은 변동성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는 게 좋은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익 모멘텀이 좋은 회사들이 낫거든요. 그럼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 4분기 실적도 그 이후에 나올 텐데 3분기, 4분기 실적을 우리가 전망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망치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전망치를 봤을 때 전 분기 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기계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증권사 컨센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주라든지 또는 통신주라든지 또는 음식료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님께는 네.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저야 매니저도 아니고 아주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 의견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금 중에서 이제 환불되는 금액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다음 주에 당장 명절을 앞두고 그 베팅을 다 할 것 같진 않고 네네. 그래도 명절이 끝나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그 상장을 하는 날이나 혹은 그 후쯤에 이런 자금들이 좀 시장으로 쫙 물려 들어오거나 뭐 로봇주뿐만 아니고 다른 또 종목까지 수혜를 볼 가능성 없겠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앞전 사례에 좀 대입을 해보자고 하면 LG 엔솔이 있었죠. LG의 엔솔 이후에 최대 지금 상장이 두산 로보틱스인데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약 증거금이 한 33조 모였다고 합니다. 앞전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114조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반환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앞두고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이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5일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입니다. 예. 그 상장일 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분산되는 효과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울상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절 후에는 좀 시장이 많이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수익률도 어떨지 좀 걱정도 되고요. 또 기대도 한편에선 됩니다. 두 분의 수익률을 띄워주시죠. 자, 최고점 기준입니다. 2차 정지 장비가 3%대 그리고 원전 좋았어요. 원전이 7.39%대 올랐습니다. 자, 우리 송율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원전에서 제가 우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원전 해체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전 해체 여러분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460조 원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동 안 하고 있는 원전이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체된 원전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전 해체 사업 같은 경우는 원전주들에 있어서 신사업 분야인데 우진이 현재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키포인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진의 주요 상품은 계측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계측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 기술 전략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가량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가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렇게 최고가가 그래도 꽤 높게 찍혔던 이유는 웨스팅하우스 소송 그 호재라고 해야 할까요? 예, 네네. 승소도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승소라기보다는 각하 쪽에 가깝 것 같고요. 어쨌든 항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원전의 영향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관련 원전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후로 원전을 계속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환을 어떻게 보면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9월인데 곧 있으면 겨울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이제 전통적으로 소비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에너지 소비 성수기인데 이런 성수기 앞서서는 충분히 저는 원전 같은 이런 에너지 섹터에 수급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진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전 대부분의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 2차 전지 장비 하나기술이었는데 3%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대 좀 많이 네, 맞습니다. 내려앉았어요. 일단은 제가 하나기술을
종목들을 지난주에 장비, 2차 전지 장비 쪽 소개를 드리면서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장에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음봉을 만들더니 시장과 함께 무너졌죠. 그래서 좀 아쉽게도 손절 라인을 살짝 오늘 터치했어요. 종가는 손절 라인보다 위인데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지난주에 제가 그려놨던 목표가와 그다음에 손절가를 똑같이 그대로 남겨놨었거든요. 제가. 예.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오늘 손절가를 살짝 터치하고 그 위로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양봉 만들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일하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상단에 있는 선,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3만 6천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자동화 설비 쪽에서는 뭐 굉장히 조립 공정부터 활성화 공정 등등등 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하고 턴키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사로부터 환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턴키를 수주를 하면 또 마진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해외 비중도 높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들은 또 마진이 또 높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동종업계 내에서는 상당한 이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조금 최근에 밀리긴 했지만 일단 지지선은 잘 지켰고 그다음에 반등을 또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져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확정 손실이 되면서 좀 복구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게 요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참고하셔서 또 홀딩 의견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를 구하러 떠나봐야 할 텐데 시장이 워낙 좋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주는 장이 몇 거래를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어떤 업종을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걸려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두 업종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벤트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만 받고 있고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함께 써주시는 선착순 두 분께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다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아하,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군요. 자, 은행을 가져온 박철순 매니저 그리고 2차 전지를 가져온 송률 매니저입니다. 2차 전지 먼저 들어볼게요. 예,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라든가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멘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자, 은행도 한번 설명 간략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서인지 일단 테마주들도 조금 시들시들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몇몇 섹터들만 좀 움직였습니다. 대다수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은행을 가져왔고 다음 주 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죠.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변동성을 또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은행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최종 종목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지금부터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을 나란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맞춰주신 두 분께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린다는 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PT를 듣고 아마 그 힌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2차 전지 내용을 전해주실 송률 매니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2차 전지라고 하고 싶은데 또 최근에도 가져왔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우리가 통틀어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부 카테고리,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좀 약간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양극재, 뭐 전액,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배터리 안전에 있어서 핵심 소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양극재나 음극재, 전액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 소재고 이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분리막 승인을 받는 데까지 최소 못해도 4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작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분리막 시장 국가별 점유율입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매일마다 격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제 분리막뿐만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대부분의 밸류 체인은 중국에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현재 68%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 16% 그리고 일본이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재 가져온 거는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이고 IRA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우려 기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2차 전지 주요 4대 소재의 3개국 생산 점유율입니다. 이 4대 소재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이 3개 나라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중국이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부터 보시면요. 양극재는 중국이 한 60% 정도 점유율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에 일본이고 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막 같은 경우는 반사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분리막 수요 전망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분리막 시장 규모는 연평균 매년마다 거의 약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규모 자체는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0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 전망보다 7년 뒤에는 약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양극재 기업과 분리막 기업의 기업 고정비 및 원재료 비중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한 93%가량이 기업 고정비하고 원재료비에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동률만 여기서 충분히 회복이 되고 상승한다면 충분히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2개의 기업 가져왔는데요. 일단 먼저 SKI 테크놀로지 실적 전망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성장세가 주춤했었는데 올해부터 약간 공격적인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와 이제 내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약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분리막 시장은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점유율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중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WCP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하고 매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중요한 기사 3가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하고 중국도 전기차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K 배터리가 수혜 기대감이 쏠린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튬 값 하락 영향이 없는 분리막 3분기도 수익성 탄탄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3개월 동안 2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셀 3사죠.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가격이 매입할 때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분리막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분리막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도 장악을 본격적으로 해서 2030년에는 점유율을 75%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처럼 눌려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2차 전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양극재가 아닌 분리막 쪽을 좀 힘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힌트를 얻고 정답을 유추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분리막을 또 강조를 해주셨다 보니까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저도 SKI 테크놀로지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워낙 앞서서 또 2가지 실적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SKI 네. 테크놀로지 좋게 본다. 네,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WCP라든지 둘 다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또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의 회사의 장단점을 굳이 비교하자기보다는 전 두 회사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이런 일정들에 맞춰서 조금 더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 이 회사가 좀 더 매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그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두 종목을 같이 분할 투자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두 회사. 그리고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분리막은 장기로 보기에 지금 넣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장에서
분리막 쪽은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분리막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었고 하지만은 분리막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타 종목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보셔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점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박철순 매니저가 보는 2차 전지 그리고 그중에서 분리막 별점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3개고요. 박철순 매니저는 3.5개입니다. 박철순 매니저 보통 4개 이상 항상 주시던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주가 예. 다음 주 일정이 워낙 짧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둘 중에 할 것 같아요. 강하게 좀 가거나 반등이 한번 세게 오거나 다음 주에 아니면은 그냥 조금 지지부진한. 근데 이게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제가 일단 경계감 드리기 위해서 3.5개 드린 겁니다. 저도 뭐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고 5거래일이 내내 열렸다라고 한다면 한 4개 정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나타내고자 3개를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힌트가 될 만한 토픽 힌트를 들어보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분리막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는 고객사 다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사 다변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북미 진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도 쏠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 이야기를 들으러 박철순 매니저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방어주를 잘 갖고 오는 편은 아닌데 지금은 좀 볼만할 것 같아서 은행 섹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주의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요, 상당히 시장보다는 좋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 특히나 은행회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은행주를 살 걸 그랬다는 후회를 아마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상에 좌측에 있는 건 이제 4대 금융사죠. 우리나라의 금융 지주의 주가 추이인데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금융사사는 전부 다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고 시장 대비 상당한 초과 수익률을 보였던 게 바로 금융 지주회사 중에 4개 회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오른쪽에도 제가 차트를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금융지주 등등등 이 네 회사가 모두 다 7월부터 시작한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초부터 시작한 회사도 있고 8월 중반부터 시작한 회사도 있는데 일단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최근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계속 우상향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 힘은 남아있다라는 판단이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이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왔다 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금융주는 특히나 은행주는 달랐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매집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도 상당히 금융권, 특히나 은행주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이 시장보다 훨씬 더 양호하다는 것도 은행주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찬바람이 불면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뭐 겨울철 수혜주도 있겠지만 배당주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 배당하는, 특히나 기말 배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목이 되는데 왜냐하면 시세 차익도 담길 수 있고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올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몰리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만한 하락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이제 배당 자율성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배당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은행들에게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더 이 은행주 특히나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 더욱더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의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은행주는 사실상 대부분 하락 추세였어요. 하지만 중반 넘어서부터 지금은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이 전체적인 시장을 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다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말 배당 그리고 금리 상승안 고려한 은행주의 강세 지속성은 그래서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주 장세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위험성을 알고 있는 분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은행주, 방어주면서 고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에게 지금 은행주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들, 은행주 주등 중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건 항상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내용들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주 과거 5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차트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하반기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배당 수익 많이 주는 회사가 좋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너무 이미 선반영돼서 급등한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평한 종목을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갈 호재성 나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키 맞추기를 고려해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좋지만 저가권에 있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기말 배당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배당까지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를 배당을 줬거든요. 올 상반기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기말 배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말 배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말에만 배당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 배당만 하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고배당주 착시 효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년 만약에 1,000원을 매입하는 회사가 있어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10,000원일 때는 수익률이 10%죠.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막 떨어져서 5,000원이 되면 수익률이 20%라서 이 회사는 20%나 주나? 이렇게 착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시세 차익을 못 남기고 오히려 배당을 받았는데 오히려 시세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왜 내려왔는지 반드시 보시고 액면가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당금, DPS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원을 나한테 한 주당 주는 건지 체크하셔서 한 주당 가격과 비교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 중장기로 베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배당주 중에 실제로 방어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장기로는. 그래서 10년 전에 샀어도 배당을 받았는데 시세 차익을 못 남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차트를 꼭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수익이 아닌 시대 차익의 목표이신 분들,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테니 나는 이때 올라가는 타이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절반 정도 익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당락 전일에는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배당락 직전부터 주가가 꺾이면서 주가가 보통 많이 밀리거든요, 연말에. 그러니까 배당락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시세 차익을 남기실 분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주에 대한 은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정답자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이 어려운가 좀 봤더니 난이도가 있죠. 네. 지금 일단 하나씩
하나씩 언급은 해서 맞춰주고 계신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맞춰야 저희가 당첨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아직 두 종목을 함께 맞춰주신 분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합만 잘하시면 될 텐데. 조합만 이제 네.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일 매니저 은행 관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은행 좋은데요.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거래일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좀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주나 금융주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7월 정도부터 쫙 올라가더라고요. 어디가요? 그런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요, 작년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목별로 좀 달라요. 음. 평균적으로 근데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절이라든지 이런 예. 테마는 그렇게 7월부터 사시는 게 좋긴 합니다 원래. 음. 왜냐면 미리 샀다가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어떤 종목은 7월에 먼저 올라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종목은 늦게 8월에. 그래서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4대 금융 지주였지만 어떤 기업은 7월부터 계속 올랐고 어떤 종목은 8월부터 올랐고요. 어떤 종목은 8월 말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갈 때 반등 보시고 저가권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은행이라고 통틀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또 개별 종목마다 분명히 차트도 확인하고 네. 최근의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두 분의 그 힌트를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은행 먼저 힌트 잠깐 하나만 힌트요? 주실까요? 뭐 탑픽 힌트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저는 힌트가 하나 있으니까요. 하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 별점 먼저 공개 빨리 하고 네. 힌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송률 매니저가 보는 은행의 별점입니다. 띄워 주시죠. 저 4개. 저도 4개. 다음 주가 뭐 짧고 명절 앞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줬는데 네. 은행은 꽤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거래일 몇 개 안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좋고 저 이제 다음 주 솔직히 시장이 굉장히 좋게 전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 봤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 초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아서 4개 드렸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은행주나 이렇게 쭉 둘러보면 배당주는 종목들이 꽤 많이 오른 것들이 많지만 요즘 보면 그렇게 좀 오르고 힘 좋은 애들이 더 그나마 버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4개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 힌트 첫 번째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를 소개드렸는데요. 탑픽 종목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짜잔. 자, 높은 배당 수익률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말, 그러니까 연말에만 배당을 주는 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투자금을 단기로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전반적으로 은행이 그렇지만 탄탄한 수급이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 정도만 아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요? PT를 아까 잘 보신 분들은 힌트를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연말 배당만 하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보통 두 분이 항상 PT를 하고 마지막에 탑픽 종목을 공개하실 때 보면 그 PT 안에 탑픽 종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 다 이 PT 안에 해당 종목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냥 퍼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고. 네. 저도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종목들이 PT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답자가 한 분만 나왔다고 하니까 두 분이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를 하나씩 2차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종목에 대한 뭐 좀 설명 같은 게 뭐 가능할까요? 분리막 뭐 해봐야 큰 기업으로 하면은 뭐 WCP도 있지만은 뭐 LG 화학도 있고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말 그대로 퍼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종목명을 가리고 무언가의 좀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네네. 뭐 종목명 얘기해 주시고 밤샐까봐. 네. 2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님 이 힌트까지 저희가 듣는 동안 만약에 정답자가 안 나오면 저희도 이제 어쨌든 방송 이제 마쳐야 되니까 네네. 종목을 공개해야 됩니다. 자, 힌트 주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은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힌트를 듣고 정답자가 두 분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정답자는 저희 두 분의 종목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씩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의 토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 맞추셨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하고 7월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공급 계약 공시로 보시면은 6월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있는 비공개 고객사를 통해서 7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비공개인데 몇 개 기업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SK온과 5년 해당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수주 계약이 나오면서 19%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성 강화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북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RA 법안의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지금 미국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50%인데 이게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29년에는 거의 미국에서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내년 초에 지금 밝히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저는 모멘텀은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매출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내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했을 때 약 한 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올해 대비했을 때 578%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부터 74,6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9,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박철수 매니저도 이 종목을 주목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 타이밍이나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는 많은 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맞춰주셨는데 아마 이 은행 쪽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탑픽, 이 종목을 골라온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탑픽 공개와 함께 그 근거를 들어보죠. 네, 오늘 아까 힌트를 굉장히 쉽게 드렸는데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면 많이 아시겠죠? 기업은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 기업은행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오늘 앞서 PT에서 설명드린 투자 매력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데요. 바로 기말 배당 시행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타행 대비 이제 자사주 매입, 분기 배당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좀 적어서 이런 거에서 좀 아쉽다 투자자 입장에서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 줍니다. 배당을 분기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기말 배당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기 배당으로 일부 배당을 미리 어느 정도 준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 회사는 한 번에 말일에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률이라든지 배당금 금액에 대해서 훨씬 더 이익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겠지만 DPS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당 배당금이죠. DPS는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한 99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주가 대비 한 주당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일단은 컨센서스 상으로는 한 8.7% 이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높게 보고 있는 데들은 9% 이상까지 보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 9%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배당률이 타사 대비해서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분기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다음에 탄탄한 수급 부분입니다. 일단은 하반기 보수적인 실적 가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소폭 상반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부터 순이익 마진이 사실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은 점차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급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순매수가 9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9월 달 들어와서 22일 오늘까지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탈 속에서 상당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수급 추세를 하면 뭐 다음 주 3일 정도는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수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매수가는 11,200원부터 11,450원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깊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깊은 마이너스 퍼센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많이 잡아드릴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고점을 뚫는 걸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2,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은행이고요. 목표가는 연중 최고점 12,4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업은행이었는데요. 두 종목을 함께 맞춰주신 선착순 두 분 저희 유튜브 닉네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자, 정은은님과 그리고 본인님이 오늘 선착순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 저희가 또 준비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02-2000-4855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뭐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시 전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가져온 탑픽 종목들 그리고 별점 정리를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은행주 가져오셨습니다.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 받았고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 대표가 은행주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주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서 은행주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피하는 경향이 커지는데요. 그럴 때 이 고배당주인 테마주, 은행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종목은 기업은행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2차전지 섹터 보겠습니다. 별점은 10점 만점에 6.5점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송률 매니저의 포인트는 분리막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폭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배터리 안전의 핵심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수익성과 마진율이 좋다고 하는데요. 분리막 수요, 이 아시아와 북미, 유럽 할 것 없이 높아지고 있고 2030년엔 약 30조 원의 시장 규모를 전망 중이라고 합니다. 송률 매니저는 2차전지 추천 종목으로 SKI 테크놀로지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2차전지와 이렇게 은행주 섹터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두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만나볼 수 있는 또 창구가 있죠. 두 분의 밴드와 또 방송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2차 전지를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네이버 밴드에 2차 전지 밸류와 주요 고객사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렸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 제가 네이버 밴드에 매일마다 게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송률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 주시고요.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은행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섹터고요. 그래서 은행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기업은행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일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제 이름이죠.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두 분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아쉬우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명절은 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짧게. 네,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전부치고 뭐 네이버 밴드 하고 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실 거죠? 저는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다 가족이 모여 살아가지고 예. 멀리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리 좀 명절 잘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스치면 상한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